얼마 전에 또 네. 뉴스를 보니까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씨 25년 네. 만에 재심해서 무죄. 이분이 억울함이 풀리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. 사실 이거는 뭐 당연히 몇십억으로 퉁치자 해도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. 그쵸. 네,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좀 네. 한번 얘기해 주시죠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재심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. 판결을 다 받았는데 판결 자체가 뭔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증거가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잘못 만들어졌다. 이럴 때 이제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재심이라 불러요. 근데 이게 재심이 되는 게 물론 굉장히 예외적입니다. 뭐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 뭐 판결 결과가 잘 안 좋았을 때,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변호사분 통해서 사건을 했는데 이 결과가 안 좋을 때 재심하고 싶어요, 재심하시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많이 말립니다. 왜냐면은 재심 신청 자체가 잘 안 받아들여져요. 왜냐면은 판사들이 다 웬만한 경우에는 알아서 잘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걸 나중에 와서 재판을 또 하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.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증거였던, 처음에 이분이 그 혐의를 받아서 뭐 조사를 경찰분한테 받고 뭐 그 후에 또 현장 검증이라 그래가지고 또 하고 뭐 진술서도 쓰고 이런 게 다 어떤 경찰분들이 뭐 잘못했다, 절차를 어겨서 강압적으로 뭐 했다,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거든요. 나중에 와서 보니까. 그런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증거가 그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재판을 좀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재심을 한 거예요.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. 위법한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수사를 해서 얻은 증거는 이 재판에 쓸 수가 없어요. 쓸 수 없던 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막 체포를 했을 때 뭐 위법하게 이렇게 절차에 어긋나서 체포를 하고 뭐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뭐 거기에서 어떤 증거가 나왔다고 칠게요. 위법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판사한테 이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아니면 판사가 보더라도 이거를 근거로 판결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증거는 없다고 치고 다른 증거만으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위법한 수사로 인한 증거가 모두 다 없어지고요. 재심했을 때. 그러고 나서 나머지 증거로 이제 보니까 판결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. 뭐 이러이러한 정황들이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이 사람을 유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.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. 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어요.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의 사회잖아요. 어떤 증거들이 다 쌓여가지고 판사가 본인의 원래 주관 말고도요, 뭐 제3자를 데려와서 이 증거를 딱 봤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 말고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이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정도가 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분이 그럼 25년 전에 네. 그럼 결국 뭐 수사 당국의 좀 부실 수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네. 시작이 된 거라고 이해도 될까요? 이 부분은 제가 완전히 단정지어서 100%로 말씀을 못 드려요. 왜냐면은 제가 일단 이 사건 기록을 전부 다 뜯어보지를 못했어요.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까. 왜냐면 막 수천 페이지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뭐 판결문이나 뭐 관련된 어떤 증언이나 뭐 뉴스 기사밖에 못 보니까 자세한 건 다 못 봅니다. 지금까지 뉴스로 봤을 때 이때 이 수사를 했을 때 강압적으로 이분한테 이제 말을 하게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이때 이분이 말을 한 게 예를 들어서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일단은 그분의 하신 말 자체를 다 삭제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판결을 내린 거니까 뭐 알고 보니 진짜 그런 뭐 행위를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뭐 그 재심 때 이제 뭐 담당하셨던 검사분이나 이런 분은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이렇게 뭐 재심을 한다고 하느냐, 왜 억울하다고 하느냐,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. 물론 이분 말이 옳은지 이분 말이 옳은지는 제가 모릅니다.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위법한 수사로 잘못 진술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형사 절차의 어떤 정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분이 정말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점보다는. 변호사한테는 실수가 용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왜 나온다고 좀 생각하는지 궁금해요. 자, 일단은 뭐 갑자기 이제 선긋기 하면은 이때 잘못을 하신 분은 경찰 분이세요. 변호사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되겠죠. 이제 그게 아니라 어쨌든 법조인들 뭐 예를 들어서 검사든 뭐 판사든 이런 분들도 잘못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. 분명히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. 또 우리가 1, 2, 3심을 둔 것도 여기에 대해서 1심 판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2심을 하는 거고 3심도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것마저도 너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할 때 재심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결국에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, 잘못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는 건데 아니 그런 잘못을 왜 하느냐, 그냥 일 대충 한 거냐, 뭐 깜빡 좋은 거냐, 그런 건 아닐 거예요. 전 아니리라 믿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,
판례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그런 바뀐 판례를 모르고 어떤 실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뭐 그러면은 물론 안 되겠죠. 바람직한 건 절대 아니에요. 판사나 검사분들도 워낙 또 뭐 일이 많고 바쁘다 보면은 또 그런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, 또 사람이 어떤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뭐 잘못을 했다 아니다의 관점 말고도 어떤 사실관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A랑 B랑 돈을 빌려주고 뭐 어떻게 이렇게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뭘 하고, 그럼 뭐 전화도 하고 뭐 카톡도 보내고 뭐 이메일도 보내보고 막 뭐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런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절대 다수의 사건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화할 때 뭐 물론 요즘에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다 통화녹음 켜고 아이폰도 뭐 통화녹음 되니까 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화녹음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중요한 어떤 사업적인 얘기를 그냥 뭐 항상 녹음하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뭐 중요한 약속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. 그런 증거가 없는데 정황상 다른 증거들을 비춰봤을 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, 또 나중 와서 보니까 그때까지는 없었던 다른 증거를 또 누가 가져와서 얘기를 또 하면 판단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일을 똑바로 잘 한다는 전제에서도. 그러다 보니까 뭐 1심 말고 2심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1심 판사분도 그때 당시에 증거로는 잘 판단을 했지만 2심 판사가 보기에는 이 증거까지 결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해서 판결이 뒤집어지기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서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은 또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또 나오기도 해서 결론이 바뀌기도 하는 거다,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진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물론 이 부분이 얼마나 억울하신지, 진짜 억울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판단까지는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,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큰 책임감과 경각심을 다시 되새기곤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뭐 다른 직업들도 다 훌륭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, 저는 이제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가지는 자부심은 마치 이제 사회적 외과 의사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어떤 뭐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 수술을 하시거나 폐 수술을 하시거나 뇌 수술을 하실 때 그 의사분이 좀만 손을 까딱 잘못해가지고 혈관 하나 잘못 자르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뭐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또 무서운 일인 거잖아요. 실수가 용납이 안 되고. 그런 것처럼 제가 하는 일도 제 의뢰인의 어떤 사회적 생명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고 항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어떤 우리 의뢰인께서 주신 중요한 자료를 대충 읽어가지고 뭐 그 내용을 거꾸로 잘못 반대로 이해해서 뭐 너무 중요한 얘기를 법원에 얘기를 안 한다거나 검찰한테 얘기를 안 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의뢰인이 정말 억울하게 받지도 않아야 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, 아니면은 정말 그 어떤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억울하게 날리실 수도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, 그렇기 때문에 더 일에 집중을 하고 하게 되는 거고요. 이런 것처럼 저도 제가 상담을 드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 다 정말 꼼꼼하고 그리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린 저는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인 심포도라는 닉네임을 쓰는 심윤섭 변호사라고 하고요. 오늘 이제 말씀 나눈 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. 뭔가 또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고,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시간 된 대로 빨리빨리 답변 드리고 또 그럴 테니까요.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